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우쌤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기압과 바람에 대해 학습했었습니다. 기압 차이에 의해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바람이라고 정의했죠. 기압차가 바람의 원인이 되니까 기압차가 클수록 바람의 세기도 증가하게 되겠네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바람의 종류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풀 때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용어들을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죠.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기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압은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넓이당 누르는 힘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누르는 힘의 단위인 뉴턴, 넓이의 단위인 제곱미터에서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된다고 했었죠. 이걸 줄여서 우리는 파스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압을 토리첼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1기압의 크기는 수은 기둥의 높이 76cm가 누르는 압력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수은 기둥 76cm가 수은의 면을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내려가지 않죠. 그 이유는 주변에 공기가 수은 기둥 76cm가 누르는 힘만큼의 크기로 똑같이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기의 압력은 수은 기둥 76cm가 누르는 힘의 크기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바람의 발생 원리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보죠. 지표면이 가열됩니다. 가열된 공기는 팽창하면서 가벼워진다고 했죠. 그래서 위쪽으로 상승합니다. 공기가 상승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기압의 크기가 작아진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기의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면적당 누르는 힘의 크기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었죠. 두 번째입니다. 지표면이 냉각된다고 되어 있네요. 냉각된 공기는 하강한다고 했었습니다. 공기의 밀도가 커지면서 무거워지기 때문에 하강하게 되죠. 이렇게 공기가 모이게 되면 밀도는 커진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때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가게 된다 라고 설명했었죠. 우리는 고기압을 H라고 쓴다고 했었고요. 저기압은 L이라고 쓰기로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각각 하이, 로우의 약자가 되겠죠. 자, 이제 영상을 보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을 기준으로 두 칸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따뜻한 물이 담긴 지퍼백, 한쪽에는 얼음이 담긴 지퍼백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느 쪽의 기온이 더 높은가요? 따뜻한 물이 담긴 지퍼백 쪽이 더 기온이 높겠죠. 향에 불을 붙입니다. 그 이유는 공기의 흐름을 향의 이동을 통해 쉽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얼음물이 담긴 쪽은 공기의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뭉쳐있게 되겠고요. 따뜻한 물 쪽은 상승 기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 고기압과 저기압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바람이 부는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해류풍입니다. 해류풍이라고 하는 것은 해풍과 육풍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해풍과 육풍에서 차이점은 뭐냐면요. 해풍은 바다 쪽에서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육풍은 육지 쪽에서 불어나가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해와 육은 각각 시작하는 지점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밑에 그림 볼까요? 바다 쪽에서 지금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시작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네, 바다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해풍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해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다 해자를 쓰는 거죠. 반면에 자, 밤이 됐다고 합시다. 밤이 됐더니 지금 바람이 어디에서 불고 있습니까? 육지 쪽에서 불고 있죠. 육지 쪽에서 부는 바람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육풍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해풍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낮이라고 되어 있죠. 땅과 물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될 텐데요. 땅은 쉽게 가열이 됩니다. 반면에 쉽게 열을 빼앗기게 되죠. 바다 같은 경우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은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식는 또 특징이 있죠. 자, 이렇게 어느 물체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의 양을 비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물은 굉장히 비열이 큰 물질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열되고 천천히 식는 물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배가 아플 때 물을 고무팩에다 담아다가 넣어둬서 따뜻한 물을 넣어둬서 배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죠. 물은 열을 천천히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낮입니다. 낮에는 해가 비칩니다. 육지에도 비치고 바다에도 비칩니다. 자, 어디가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갈까요? 육지의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주변보다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상승 기류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공기가 위로 빠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공기가 되는 것이죠. 기압이 큰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공기가 빈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낮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금 공기가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곳의 공기는 없어지게 되나요? 그렇지 않고요. 위쪽에서 또 채워져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간 공기는 또 빈 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커다랗게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기의 흐름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되게 되면은 해가 떨어지게 되죠.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어디의 온도가 더 빨리 떨어지게 될까요? 네, 육지 쪽입니다. 육지는 온도가 빨리 올라간 반면에 빨리 식게 되죠. 반면에 바다 같은 경우에 천천히 식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디가 더 온도가 높게 되는 것이죠? 네, 이 경우에는 바다 쪽의 온도가 더 온도가 높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쪽에서 이번에는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지역 먼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육지 쪽에, 바다 쪽에서는 이러한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겠고요. 위쪽으로 공기가 올라가게 되니까 여기는 공기가 적어지게 되죠. 즉, 저기압 되는 것입니다. 주변은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되기 때문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고기압에서 바람 불어 나갔죠? 여기는 고기압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위쪽에서 공기가 또 채워지게 되죠. 자, 그럼 여긴 또 비었네요. 빈 공기를 또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기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쪽의 공기는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아래쪽만 살펴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봤을 때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분다. 이것을 우리는 해풍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분다. 이걸 육풍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해풍은 언제 불게 되는 건가요? 네, 낮에 붑니다. 육풍은요, 밤에 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 되면 해수욕장에 가게 되잖아요, 보통. 자, 해수욕장 갔습니다. 해변가에 가가지고 바다를 보게 됩니다. 저 멀리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으면은 바람의 방향은 이렇게 불게 됩니다. 여러분들 쪽으로. 머리가 이렇게 뒤로 날리게 되겠죠. 밤이 되면은 거꾸로 됩니다. 밤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해변가에 이렇게 서 있었을 때 바람의 방향이 반대로 되죠. 이렇게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어나가니까 머리카락이 이렇게 앞쪽으로 바다 쪽으로 날리게 되겠네요.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절풍입니다. 계절풍도 해류풍과 똑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부는 바람과 겨울에 부는 바람이 서로 다르게 되는데요. 자, 여름입니다. 태양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겠죠. 어디가 더 많이 뜨거워지게 될까요? 육지 쪽이 더 많이 뜨거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육지 쪽에서는 뜨거워져서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바다 쪽은 기온이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기가 이동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 남동 계절풍이 분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계속 볼까요? 겨울이 됐습니다. 겨울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게 되죠. 육지 쪽과 바다 쪽 어디가 더 온도가 많이 떨어지게 될까요? 대륙 쪽이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해양 쪽은 기온이 천천히 떨어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게 되니까 이쪽에서 상승 기류가 형성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공기는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공기의 순환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북서쪽에서 부는 바람, 북서계절풍이 불게 됩니다. 남동계절풍과 북서계절풍 구별할 수 있겠나요? 여기서 잠깐 동서남북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동서남북은 이런 식으로 사자 가지고 표시했었죠. 위쪽이 북쪽, 아래쪽은 남쪽,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 이렇게 됩니다. 남동계절풍이라고 했죠. 남동쪽에서 불어가는 바람, 여기 남동계절풍이 되는 거고요. 북서계절풍은 북서쪽에서 불어가는 바람, 이것을 북서계절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남동쪽에서 불어가는 남동계절풍, 겨울철에는 북서쪽에서 불어나가는 북서계절풍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고기압의 위치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자,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고 했어요? 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붑니다. 그러니 여름철에는 고기압의 위치가 이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반면에 겨울철에는요, 위쪽에 위치하게 되죠. 이렇게 고기압 위치가 각각 다른 것들도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원한 바람.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해안가를 가면 바람이 생기는 원인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육지는 바다보다 빠르게 가열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육지 쪽의 기온이 바다 쪽보다 높아지고 육지 쪽의 공기는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육지의 기압이 낮아지고 바다는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 기압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을 해풍이라고 합니다. 밤이 되면 반대로 육지가 바다보다 빠르게 식어 더 차가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육지 위의 공기는 차가워져 기압이 높아지고 바다 위의 공기는 상대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공기가 상승하여 기압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여 바람이 붑니다.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바람을 육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해안에서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을 해륙풍이라고 합니다. 한편 해륙풍과 같은 원리로 여름과 겨울에 대륙과 해양의 온도 차이로 인해 1년을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데 이를 계절풍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입니다. 75페이지 있는 내용인데요. 수분 기둥의 높이가 80cm이면 기압은 1기압보다 크다 혹은 작다 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기압이 더
크게 되겠습니다. 우리 1기압일 때는 수은 기둥의 높이가 얼마였어요? 76cm였죠. 즉 76보다 큰 80이 되기 때문에 기압이 1기압보다 더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의 크기는 작아진다고 했었죠. 작아진다. 3번입니다. 1기압의 크기는 약 10m 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같다고 되어 있죠. 우리는 큰 압력을 받고 있지만 이걸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 우리는 이 압력에 대해서 이미 적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적응하고 있죠, 지금까지. 그래서 큰 압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압력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주선에 타고 있다고 합시다. 우주선에 타고 있으면 기압이 굉장히 작아지게 되죠. 무중력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둥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이동하는 그런 영화들을 본 적 있잖아요. 자, 그런 영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키는 크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중력에서 누르는 힘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넓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가 크게 되는 것이죠. 불행히도 키만 크는 건 아닙니다. 얼굴도 커지게 됩니다. 그냥 1기압에 버티고 살아야 될 것 같네요. 자, 예시대반에도 써놨죠. 우리 몸 내부에도 우리 몸에 작용하는 기압과 같은 크기 압력이 바깥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77페이지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흐름, 이거 뭐라고 했었죠? 네,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분다고 했어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나간다 라고 했습니다. 해류풍과 계절풍의 차이를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 자, 지표가 가열되면 얘는 저기압이 됐었죠. 상대적으로 냉각이 되면 고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나가는 바람이 됩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해류풍은 하루 간격이었죠. 낮과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해풍은 낮, 육풍은 밤이 됐었죠.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은 해풍, 그리고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은 육풍, 이렇게 됐었고요. 계절풍의 경우 이렇게 남동쪽에서 불어올라가는 남동 계절풍의 경우에는 여름철이 됐었고요. 북서쪽에서 불어가는 북서계절풍은 겨울철이 됐습니다. 이 계절풍은 1년을 주기로 풍향이 바뀌게 되죠. 자, 77페이지 중단원 정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 생각보다 어렵네요. 해풍이 불 때라고 되어 있죠. 해풍이 불 때 바다와 육지에서 투리칠리 기압 실험하게 된다면 수은 기둥의 높이가 더 높이 나타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수은 기둥의 높이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은 기압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죠. 자, 해풍부터 보도록 합시다.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자,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여기는 산이 이렇게 있고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자, 낮인가요? 밤인가요? 네, 낮에 부는 바람이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분대입니다. 바다 쪽이 고기압이 되겠고요. 그리고 육지 쪽이 저기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답 다 나왔죠. 수은 기둥의 높이가 더 높은 곳은 어디가 될까요? 네, 바다 쪽이 더 높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고기압이니까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형성평가 문제입니다. 그림은 해안가 지역에서 밤에 나타나는 공기의 순환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밤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발생하죠. 해안가 지역에서는 육지 쪽의 기온이 더 빨리 떨어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요, 기온이 천천히 떨어지게 돼서 주변보다 온도가 높게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 바닷가 부분이 저기압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육지 쪽은 고기압이 돼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옳은 곳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기억,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해풍이 분다 되어 있는데요. 아니죠.
육풍입니다.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육풍이 부는 겁니다. 앞에 육이라고 하는 건 육지 쪽에서 시작했다 라고 얘기했었죠. 니은입니다. 바다가 육지보다 기온이 높다. 예, 맞습니다. 바다 쪽은 비열이 높기 때문에 천천히 식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더 높게 되는 것이죠. 디귿, 바다 쪽에 고기압이 형성된다 되어 있는데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게 되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육지 쪽이 더 기압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2번 니은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부근에서 부는 계절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람의 방향은 태평양 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풍을 우리는 남동 계절풍이라고 했었죠. 남동 쪽에서 부는 계절풍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쪽은 고기압이 됐었고요. 상대적으로 바람이 부는 쪽, 불어가는 쪽, 우리는 이쪽은 저기압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옳은 것을 골라보죠. 기업, 대륙이 해양보다 기압이 높다 되어 있는데 아니죠. 해양 쪽이 더 높습니다. 여기서는 해양이 대륙보다 기압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니은, 대륙이 해양보다 온도가 높다 되어 있죠. 맞습니다. 대륙 쪽 같은 경우에는 쉽게 가열돼서 상승기류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압이 되는 거죠.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주로 겨울철에 부는 바람이다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이러한 바람은 여름철에 부는 것이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시간에 걸쳐서 기압과 바람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고기압의 경우 하강 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사라져 맑은 날씨를 형성하게 되고요. 저기압의 경우는 공기가 상승하여 구름이 생성이 되고 그로 인해 기상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고기압과 저기압,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불게 되고요. 이 바람의 방향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나간다고 했었죠. 하루 중에도 낮과 밤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변하게 되고요. 1년 중에도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변하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배운 내용들을 잘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단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